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정영입니다.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6월달 들어가지고 그래도 상승세의 연속성은 아니지만 반등다운 반등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큰손. 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머니W의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지수가 당분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기회가 연출되고 있죠. 좋은 종목 많이 찾아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전문가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연기금 쪽에서 연일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좋은 기회 또 기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나린이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 항상 얘기한 것이 있죠. 5월 달에 1020포인트대를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반등의 신호를 주는 시점에서 성공할 것이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50포인트대는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원래 2020포인트는 바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선이 깨지면 안 되지만 바닥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다. 지금은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등의 현재 연속성에 놓여 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현재 2000포인트대 2020배 지지를 잘 받았네요. 그렇죠? 5일 세복 지지받고 어저께죠? 어저께부터 추세가 전환되고 오늘도 상승 전환의 연속성, 반등의 연속성.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뭐 반등할 때 상승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지금은 정상적으로 반등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일 대비 거래량은 좀 늘어났네요. 현재 보면 투자 심리도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호전되지 않으면은 종합주가지수나 종목이나 상승으로 반전되는데 또 제한을 받습니다. 밑에 보면 단기 지표는 매수신을 보내고 있고요. 맨 밑에 보면 고래 방향도 위로 다 잡혀 있는 상태. 자, 그렇지만 현재는 반등다운 반등이 이어지는데 내일은 또 5일째입니다. 6월달 들어가지고 일봉도 첫날이고요. 6월달 첫 번째 이제 상승 전환되는 거고요. 주봉도 이번 주가 첫 번째 전환되는 것이고 월봉도 이번 달에 첫 번째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현재 주봉 상태를 보면은 5주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죠. 근데 긍정적입니다. 요건 또 월봉 상태 보면 현재 이번 달에 낙폭과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지만 추세는 살아있죠. 그래서 현재 이번 달에 5개월 이동평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시 반등성은 반등은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 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여기에서 5개월 이동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행보 등락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초까지는 또 연말까지는 행보 등락 속에서 화려한 종목 장세는 아마 계속될 것이다. 또 업종 코스닥을 좀 볼까요? 코스닥은 좀 그럴만 좀 강합니다. 그렇죠? 네, 현재 상태에서 3일 동안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면 이걸 보고 내일 골든 반락이 나타날 시점이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시가 이하 반락할 적에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밑에 보면 단기 지표도 매수 신호 보내고 투자 심리도 50까지 와 있는 상태. 일단은 3박자, 7박자가 맞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이 나타날 적에는 절대 추격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자, 강남선님. 예.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시죠. 항상 아셔야 될 부분들이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직으로 연속으로 하락 후에 고점과 고점은 첫 번째 지지권 깨지면서 박스권, 두 번째 하단선의 박스권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온 상태에 하나, 둘, 셋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적산병이 깨지는 그러니까 요 음봉이 되겠죠. 이 세 개를 감싸는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러한 하락장형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 장세를 열심히 지금 당분간 하방 경직을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주일, 2주 동안의 수익률을 바짝 올려야지 되는 그런 시기죠.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 빠지면서 좋은 종목 가지고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지만 지수에 대한 상승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시적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수익을 바짝 올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1년 내내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제 쌍바닥 국면에서 더 이상 하방 경직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럴 때가 아주 좋은 주식 투자 찬스가 되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부담 없는 종목 장세는 가능했지만 진바닥이란다면은 최선이 하단선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고 특히 월봉의 전저점 부분에 1980포인트대까지 조정의 폭은 남아있죠. 일시적인 낙폭 과대 반등성이지 아직 진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자체도 아직까지 우리가 강하게 전환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장세를 하자. 다만 이 하락장경 음봉 3개를 감싸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경계 모드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모든 흐름이 진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다가도 그 라인을 벗어나면 빨리 또 경계 모드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월봉의 5개월 이평선 붕괴가 저번 달 되면서 전저점까지의 추가락은 항상 아직 열려있는 흐름 속에 넣여있기 때문에 일단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추가적인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전저점까지의 폭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상승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시장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방 경직을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보이면서 코스닥도 일단 종목 장세 활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최근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열심히 좋은 종목 가지고 투자하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분석도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좀 설명 드려볼 텐데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이제 연기금 매수가 좀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예전에 2011년도 때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재정 위기 때도 그랬고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올 때는 바닥을 시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난주부터 하루 동안 2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벌써 꽤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2천억 넘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지난주 이제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적산병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양선 발생이 됐고요. 이제 일단 단기는 외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훈풍을 좀 불어넣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또 추경 편성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역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가 부양 정책이 일단은 어느 정도 미중 무역 전쟁을 상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부터 코스피 5주선 회복 시도 국면 속에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죠. 파라볼릭이 첫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일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개선세가 좀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코스닥 50건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제 침체권에서 코스닥도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적산병 출현과 함께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하락, 조정을 받을 적에는 거기에 적합한 종목, 개별 종목 장세 순응을 하지만 지수가 바닥을 시연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지수 관련주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셀트리온을 좀 볼까요? 지수가 바닥을 시연하면서 애바닥이지만 바닥을 시연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 이 셀트리온을 보면 전에서부터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반드시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셀트리온을 보자. 코스피 업종 종목이죠. 현재 보면은 이 코스피에서도 그 종목들이 뭐 그렇게 썩 상승으로 지수하고 갈 만한 종목 중에서 이 셀트리온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관이나 애국이나 연극임이나 이런 데서 매수를 강화시키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벌써 힘의 균형은 오히려 추세는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현재 3박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현재 선행성 관점에서 3박자 잘 맞고 있고요. 또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죠. 매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MACD 또는 현재 고래 방향은 우위로 전반적으로 다 전환되지 않고 있지만 차근차근 우위로 방향을 높여나간다. 그러니까 고점을 높여나간다. 이럴 적에 우리가 이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근데 이 빨간 선이 보이죠. 이 빨간 선이 바로 3년 이동 평균 가격대, 그러니까
720에서 진정한 바닥의 개념 가격대로 보기 때문에 진정하게 바닥을 시연하면서 상승으로 점진적 5일선을 잘 타고 있습니다. 일단 21선 골든, 장중, 반락, 골든, 반락. 이 반락은 하락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일정 기간 3일째, 5일째 연속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항상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속해서 5일 정도 올라오다가 갑자기 조정을 받을 적에는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인데 한 템포 늦춰가고 다음 날 보는 것이 더 좋겠고 또 연속적으로 3일째나 5일째는 추격 매수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관점. 거래량도 바닥치고 내일은 또 거래가 좀 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주봉 상태, 이번 주 주봉 상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봉에서는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지만 주봉에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이 안 된 상태.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면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면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월봉 상태 장기적까지 보면은 현재 애박자 양선, 음선, 양선. 이번 달에 양선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이번 달에 양선이 발생이 되면서 5개월 이동표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역시 다음 달은 연속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수기를 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고요. 단지 맨 밑에 보시면 이번 달 이제 6월 달 들어가지고 거래 바닥 또는 단기 지표 모든 투자 심리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급등할 적에 항상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쫓아는 가지 마시고 일봉에서 항상 5일선에 근접할 적에 또는 21선에 근접할 때 이격이 짧죠. 이격이 짧기 때문에 5일선, 21선까지 내려올 것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현재 5일선까지는 항상 기준점으로 분할 매수는 굉장히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예, 저는 시노팩스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중국의 방문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를 좀 해결하기 위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이면서도 또한 6월 달은 물관리위원회가 열리면서 보에 대한 해체 여부를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4대강 관련주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물관리 시스템의 수처리 관련주가 이슈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수소 쪽에 대한 경제 로드맵 발표 속에서 수소 테마주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시노팩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관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PTFE 멤브레인 제조 기술 및 생산 기반을 통해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수소차 연료전지에 대한 분리막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기업만이 보유한 수소 자동차의 연료전지에 대한 핵심 재료, 전해질 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또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소 테마주의 관점에서 항상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협력사와 수소 자동차에 대한 연료전지를 공동 개발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소차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 6월 달에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여부 판단 그 이슈가 6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필터를 만드는 회사로서 필터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나노공사와 나노공사막 필터 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이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남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주가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주봉이 심리가 50에서 60으로 터닝할 때는 중기적인 투자 심리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시점에 들어갔는데 중기가 그 시점에서 일봉이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텄던 시점을 돌파하는데 일반 돌파가 아닌 대량 거래했던 윗꼬리가 긴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이런 일봉의 매물대 돌파 속에 주봉이 연속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투자심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와 맞게 한 번쯤 주가가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 해서 최소한 5일선에 손절가 잡고 한 번쯤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월봉 차트가 지금 처져 있는 역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상승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의 5일선이 붕괴가 된다거나 22선이 붕괴된다면 그때는 다시 또 탄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준선을 잡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제가 이번에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최근 들어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휴대폰 케이스 제조 판매 업체죠. 최근 들어 이제 700여
7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항상 이 종목 매수권을 생각을 해보면 721선 돌파는 2019년도 3월달 그리고 5월달 터치할 때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5월달 이후 6월달 이제 어제부터 이제 서서히 반등 신호가 나오고 오늘 적산병이 나왔죠. 오늘 상승의 질이 좋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의 질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산일테크라는 이제 기업을 좀 인수하면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 이평선 돌파와 함께 이제 막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면서 50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MACD 이번 달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지금 이제 바닥 탈출 시도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721선 부근 5,000원대, 5,200원대가 되겠네요. 그 부분을 중요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웬만하면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모베이스도 자산 가치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심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프레스 자동화 기계 생산 업체로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부터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 있다가 50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오늘도 이 심팩 같은 경우 일단은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고 있죠. 그 수급의 주체는 사모펀드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사모펀드, 연기금 쪽 가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수급 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심팩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달부터 이제 대량 거래가 좀 시현되면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재무 상태가 우량하고 자산 가치 대비 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심팩 같은 경우 PBR 0.5배의 저평가, 실적도 양호한 종목인 만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정배열 상태, 밀집 국면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과열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건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20개월 이평선 돌파, 월봉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이제 50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아직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다 과열돼 있지 않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심팩 같은 경우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웬만하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서 거래량 늘고 저평가되어 있고 기간 매수 들어오는 종목, 두 종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닥에서 저평가, 밀집 국면 이런 부분들 성공 투자 키워드로 잘 보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실종목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큰 손님. 네. 6월 달에 제가 물관리위원회 보호 해체 여부 판단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4대강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꼭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중에 우원개발이 관련주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일단 SOC 관련주 개념에서 과거에 4대강 개발 시에 또 관련주 개념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원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관심주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월봉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지금 꺾여 있는 죽어 있는 상태, 차트가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제한된 반등으로 보통 보죠. 하지만 주봉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보다도 일단 상승 장격 양봉이 나면서 특히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 나오기 직전에 바로 일봉 차트가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했다는 점. 그래서 현재 만약에 4대강 관련주 쪽에서 관심 한다면 우원 개발을 가지고 5인선 매매를 하면서 일단 제한된 반등에 짧은 수익을 얻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우성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제가 이때죠. 바로 5월 29일라든가 그때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성사료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우성사료는 아직 이격이 짧지만 나머지 대표적인 종목의 우주인비엔지라든가 바로 이제 뭐 우성사료를 비롯해서 체시스 그리고 이글베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만큼 혼자만 상승세가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5인선 매매는 계속 하셔도 되겠지만 붕괴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우진 BNG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BNG 같은 경우가 신고가 터졌던 흐름 속에서 항상 하락장형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하락에 대비한다 해서 역시나 연속적 상승세가 나오고 난 이후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 자, 저점과 저점 그다음에 상단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얼마 올라갔을 폭이 없었죠. 그래서 어제 거래가 형성했던 시점부터 십자가 모양의 음봉이 나오면서 탄력 둔화 흐름을 보였고 그 후에 하락장형 음봉이 나기 때문에 일단 역시 우진 BNG도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고 현재 체시스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신고가가 경신되는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최근 급등 이후 바로 5월 중에 그러면서 음봉이 났다. 고점의 징후죠. 연속 상승 3일째는 보통 단기 매도 시점에 들어간다. 이글벳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도 마찬가지로 연속 상승 3일째 거래 늘면서 위에 꼬리가 길기 때문에 탄력 둔화 흐름 속에 들어갔다는 점. 거기서 이제 어제 같은 시가가 약세 형태를 띠면서 그러니까 갭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거지로 장대 항봉을 형성했을 경우 고점 돌파 속에서 그러면 보통 3일째부터는 탄력이 약하죠. 만약에 진짜 강하게 올라가려면 시가가 갭 상승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약세 속에 거래 증가 역시 전반적인 대지열병 관련주는 단기 매도권에 접근했다 해서 관심권에서 지금부터는 좀 두지 마시고 이익 실현 관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디님. 자, 요즘에 보면은 이 종합주가 지수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닥을 같이 치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남 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무료 방송이 있겠죠. 장 끝나고 항상 공개 방송하고요. 그리고 저녁 9시에 정주 전문가님, 10시에 강남 건설하는데 오늘 9시에, 10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핫하게 올라갔던 주도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당일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매매 흐름들을 좀 테마주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MTNW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9시에 공개 방송하니까 오늘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코스피 쪽에 연기금 쪽에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부터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좀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아침에는 또 오전에는 정치 테마주들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유동성 장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세력 들어온 기업들, 뚜렷하게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나 이런 기업들, 또 특정 법인이나 기관, 대량 매수 들어온 기업들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본래 이제 금년도 연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년 넘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저점 매수를 잘해갖고 하반기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잘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